여러분, 현 시점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가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얘기를 꺼내면 거의 인신공격까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저도 비트코인 결국에는 100만 달러 간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여러 악플을 받았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최소한의 경제 지식도 없이 알량한 지식 갖고 사람들 호도하는 지능 낮은 고졸이었어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성한 중에 한 곳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밥벌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금융 경제 공부하긴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봐요. 미안합니다. 참고로 고졸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요즘은 고졸이 대졸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굳이 대학교 안 가고 고졸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인신공격 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키보드 두드리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보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기세 등등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1억 8천만원 고점 찍고 올해 1월 9천만원 선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척 1억 2천만원 찍고 다시 9천만원으로 하락했으니 사실 차트만 보고 있자면 욕먹을 만한 무빙이긴 해요. 저 욕먹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욕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죠. 비트코인 하락장 속에서 이 상징적인 인물은 대중들로부터 거의 중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정말 파산해버릴 가능성이 있는지, 대중들은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세일러를 혐오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혐오 속에서 객관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사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복잡한 이유 갖다 댈 것도 없이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서예요. 지금 시장은 확실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면서 현금 흐름이 없으며 고베타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는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요. 현물 ETF는 순유출 기록하고 있고 AI 관련주와 스페이스 X 같은 주식으로 자금이 몰빵되고 있죠. 클래리티 법안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솔직히 확신 갖기 어려운 구간이고요. 이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 32개 팔았다고 이때다 싶어서 비트코인을 마이너스 20%더 빼버리는 걸 보고 저는 진짜 혀를 내둘렀어요. 시장의 호들갑이 도가 지나치다고 느꼈거든요. 스트래테지가 배당금을 못 줘서 비트코인을 팔았다느니 파산할 거라느니 이런 여러 말들이 들리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 진짜로 최소한의 숫자는 검증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대충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을 뿐일까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직접 한번 스트래테지와 비트코인 32개 매도 사건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스트래테지는 지난 5월 말 비트코인 32개를 평균 77,135달러에 팔아서 약 250만 달러를 마련했고 용도는 STRC 우선주 배당 지급이라고 밝혔어요. 사실 이게 스트래티지가 2022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건이라서 더 시끄러웠어요. 이 매도를 두고 시장에서 온갖 회의론자들이 나타나서 세 가지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하나씩 검증해 볼게요. 첫 번째 루머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는 강제 청산당한다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이죠. 지금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한 푼도 없어요. 강제 청산 리스크가 없는 전환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만 자금을 조달했으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강제 청산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참고로 지금 스트래티지의 순 레버리지는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기업의 시가총액을 회사가 보유한 순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인 MNAV는 1.2배라서 빚더미에 깔려서 곧 파산한다는 그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두 번째 루머는 올해 12월 만기되는 전환사채를 해결 못해 망한다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올해 12월 만기 물량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올해뿐 아니라 2027년까지도 만기가 하나도 없고 가장 먼저 만기되는 전환사채가 2028년 9월 15일이에요. 사채 대부분의 전환 가격이 현재 주가 수준과 비슷해 주식 전환이 유리하며 만에 하나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만기 시 사채권자들과 협상해서 새 사채를 발행하는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므로 전환사채를 해결 못해 망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2029년 만기 전환사채 15억 달러어치를 액면보다 8% 더 싸게 되사서 전환사채 총액을 82억 달러에서 67억 달러로 줄였어요. 이 되사기 한 방으로 비트코인 4,391개 약 3억 3천만 달러어치 이득을 봤다고 밝혔고요. 만기 한참 전에 그것도 싸게 이득 보면서 빚을 갚고 있는 회사를 두고서 빚 못 갚아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세 번째 루머는 우선주 배당금 줄 현금이 없어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예요. 전 진짜 이거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스트래티지가 매달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 배당이 얼마이고 비트코인 32개 판 돈이 그 배당의 몇 %이고 회사 현금이 얼마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우선주가 STRC, STRD, STRF, STRK 그리고 유로화 STR2까지 5종류인데요.
이 배당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1억 4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럼 이번에 판 비트코인 32개, 250만 달러는 이 한 달 배당의 1.8%밖에 안 돼요. 게다가 스트레티지가 배당 주려고 따로 쌓아둔 현금이 비트코인 32개를 팔던 시점에 약 9억 달러였어요. 비트코인 32개는 이 9억 달러의 현금의 0.3%도 안 되고요. 심지어 바로 다음 주엔 보통주 팔아서 1억 8천만 달러를 끌어왔고 비트코인 1550개를 더 사면서 현금도 10억 달러로 늘려놨어요. 자, 현금 9억 달러 들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보통주 팔아서 일주일에 1억 달러씩 거뜬히 끌어오는 회사가 한 달 배당의 1.8%짜리 비트코인 32개를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우선주 배당 다 합쳐도 1년에 약 17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스트레테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가로 54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1년치 배당 전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의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1년에 한 3%씩만 올라줘도 그 평가이익만으로 우선주 배당 전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STRC 하나만 놓고 보면 세일러 말대로 연 2.3%면 충분하고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연 몇십 %씩 올라온 자산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배당 부담이 회사를 무너뜨린다는 건 숫자상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스트레테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음을 꼬집고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한 이유를 회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스트레테지라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당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주당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M내부가 1보다 크다면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면 돼요. 프리미엄 주고 판 주식으로 기존 주주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요. 반면 M내부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시장이 순자산 가치보다 싸게 매기는 주식을 되사서 소각하면 남은 주식이 더 큰 비트코인 조각을 갖게 될 테니까요. 이때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당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말이죠. 실제로 스트레티지 주주들의 주당 비트코인 개수는 20년 말 5만 사토시에서 오늘 기준 22만 사토시까지 꾸준히 늘어나왔어요. 참고로 지금 스트레티지의 M내부는 약 1.2배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우선주 배당 충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M내부 저평가 구간에서 회사가 주당 비트코인 개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권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근데 웃긴 게 스트레테지가 비트코인 32개 팔았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20% 폭락했는데 그 48배 정도 되는 1550개를 매수해도 가격이 꿈쩍도 안 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확실히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을 향해서 비대칭적이고 박한 평가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테지를 싫어하는 걸까요? 여기엔 인간 본성 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해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는 샤덴프로이데와 르상티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인간의 취약성과 열등감이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죠. 둘 다 내 안에 열등감에서 출발한다는 건 같은데 터져나오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샤덴프로이데는 남의 고통, 특히 내가 질투하던 대상이 추락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잘 나가던 유명인이 말 한마디 실수로 나락에 떨어질 때 대중들이 느끼는 집단적 카타르시스가 대표적인 예시죠. 반면 르상티망은 약자가 강자에게 현실적으로 복수하거나 대항할 힘이 없을 때 마음속에 원한을 쌓아두다가 결국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약함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발현돼요. 부자를 보고 돈만 많지 불행할 거야, 돈은 더러운 거야 라며 부의 가치를 악으로 규정하고 정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청렴하고 도덕적이라며 위안 삼는 심리가 대표적인 르상티망이에요. 마이클 세일러는 대중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감정이 극대화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폐 시스템의 본질과 신용화폐 체제의 부조리함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를 설파하고 고고한 이미지를 구축했잖아요. 똑똑하고 메시아처럼 굴고 차가운 편이에요. 미움받게 설계된 사람이죠. 세일러 인터뷰 몇 개만 찾아봐도 멍청한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차가운 답변을 던지면서 도저히 못 참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세일러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비트맥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평소 대중들을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우매한 자들 취급하면서 신용대출 받고 아파트까지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죠. 비트코인 상승장 때는 이들 말이 전부 맞아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조금 기분이 나빴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락장이 오자 비로소 대중들의 집단적 조소가 시작돼요. 비트코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세일러, 비트코인에 확신을 가졌던 비트맥시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산 사람들은 한탕주의 투기꾼이고 자기는 도박 안 하는 건실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요. 이게 르상티망이죠. 다른 하나는 잘난 척하던 인간들이 모조리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샤덴프로이데고요. 그러니 작은 일에도 침소봉대하면서 망한다느니 파산한다느니 없어진다느니 같은 단어를 그렇게 쉽게 내뱉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혐오론자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티지가 파산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0으로 갈 수 있고 비트맥시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걸 부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명백히 이 혐오 심리가 너무나 강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는 반대로 그 혐오 속에서 피어나는 프리미엄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스트래티지가 망한다, 비트코인이 0으로 간다고 외칠 때 같이 따라 외치거나 두려움에 떠는 대신 직접 숫자를 찾아보고 내가 비트코인을 샀던 핵심 가치가 깨졌는지 검증하고 정말 걱정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 개개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온갖 혐오가 반영되어 낮아진 가격에서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포착하고 매집하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분명 보상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본주의 유목민이었습니다.